예, 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예, 또 화요일이 왔네요. 예, 오늘 장이 지금 현재 2026년 1월 27일입니다. 자, 1월 27일이고요. 예,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25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오늘 일단 뭐 코스피부터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1%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갭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밑구리를 만들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드디어 5천대를 이제 안착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뭐 각각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들 뭐 상승을 잘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극대화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코스피나 뭐 코스닥, 어제는 코스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죠. 물론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를 반영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뭐 2.11%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37% 상승하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이 완전히 뭐 불을 품었죠. 코스닥 지수가 7%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유도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들쑥날쑥거리는 게 어떤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기업의 미래 지향성이 높아져 가면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조금 안정성 있게 상승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은 그렇게 뭐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호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그 호주머니를 조금씩 채워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산이 증가해서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물론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자영업자가 작년 한 해만 뭐 100만 곳이 폐업을 했다는 말도 들리기도 하고, 물론 뭐 그 상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언론의 보도가 되기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산도 빨리 많이 증가를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짜놓은 포트폴리오가 잘 맞지 않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빵꾸가 나고 있는, 남들은 코스피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 계좌는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예, 그런 분들에게 나름대로 제가 무소TV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3주에 거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거쳐서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저평가되어 있고, 또 곧 어떻게 시장이 성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왜 시장 논리, 왜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추후에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잘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논리를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지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황이 좋아질 종목, 그러나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니 조선업이니 또는 우주항공이니 방산이니 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많이 어떻게 뭐 확대되어 가고 있죠. 저도 그거는 찬성합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 찬성하냐면, 어떤 시황이 좋아질 종목들, 그죠? 예, 그런 군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 외 번외 종목이다. 자, 이랬을 때는 좀 속상하죠.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의료 바이오라든지 각각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전기 SMR 관련주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일회성 어떤
단기성 테마가 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세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세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근데 이 대세를 거부하기 싫다, 나도 동참하겠다 하는데 벌써 주가는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아직까지 어떠한 종목군에 들어가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날에 수산 INT입니까? 하고 보성 파워텍 뭐 이런 종목들이 말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쭉 뽑아버렸어요. 엄청 상승을 많이 했었죠. 뭐 30-40%대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2주 전에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가 금액 가격대까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 오면 여러분들 매수를 하면 나름대로 수익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여러분들 곧 이제는 또 1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농업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농업 관련주. 자, 근데 이 농업 관련주 중에서는 나름대로 실적을 잘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자, 남해화학은 뭐 여러분들이 뭐 나름 잘 아실 건데요. 제가 뭐 기초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농업은 주기가 있어요. 1년 동안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맨 처음 농가리도 하고, 그죠? 밭가리도 하고, 또 퇴비나 비료를 살포하기도 하고, 그죠? 잡초 제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걸 일반적으로 토양 준비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는 파종을 합니다. 파종과 정식이라고 하는데, 파종과 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걸 파종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떤 모종을 옮겨 심는 것을 우린 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토양이 준비가 되면. 그래서, 그 다음 토양 준비기 다음으로는 파종 정식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 관리도 하고, 비료를 또 부족하면 비료를 추가하기도 하고, 병충해를 방제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잡초는 계속 제거를 하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육기라고 합니다. 생육기. 자, 생육을 다 잘 시키면 이제는 꽃이 피어야 되겠죠. 그걸 개화 결실기라고 하죠.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자연이라든지 인공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꽃이 피면 뭐 벌이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뿌려주기도 하죠. 예, 인공적으로 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열매가 열리면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확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농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뭐 작물, 성숙 후에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확까지 다 했으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휴경을 합니다. 쉬죠. 그래서 토지가 좀 쉬어야 됩니다. 작물을 재배했던 그 이제 시점이 지나고요. 물론 윤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 토양에 다시금 수확을 한 다음에 다른 작물을 다시금 심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이영작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다른 뭐 보리를 심는다든지 다른 윤작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계절별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하기야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 사계절이 뚜렷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름이 지나면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고, 겨울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여름이 오는 그런 기분이 들긴 한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한 나라다, 사계절이. 그래서 계절별로 따지보면요, 봄에는 파종을 합니다. 정식.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파종과 정식,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생육 관리, 그리고 비료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또는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가 추석이 있는 가을에는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휴경을 하고요. 또는 뭐 고장이 난 농기계를 또 다시 재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어떤 농사를 지을 건지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올해 논농사를 지었으면 내년에 또 논농사를 많이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밭 같은 경우에는요,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꾸죠. 그죠?
그 뭡니까? 포도 있잖아요. 청포도 같은 포도. 머스켓입니까? 일론 머스켓이 왜 나오죠? 이 직업병인가요? 샤인 머스켓인가요? 그게 엄청나게 비싼 작물이었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걸 재배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죠. 예,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다시금 바꾸기 위해서, 그죠? 예, 계획을 또 수립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남해화학을 가져왔는데요. 이 남해화학은 어떤 기업이냐? 여러분들이 뭐 이 농업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경농도 있고요. 조비, 그죠? 그리고 효성 OMB라든지, 또 TYM, 이전엔 동양물산이었죠. 이런, 기업들이 농업 관련주입니다. 많습니다. 아시아 종묘라든지 이런 기업도 있는데, 예, 오늘은 제가 가장 그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이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은 좀, 상대적으로는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상승과 하락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한 수익을 내주고 꾸준한 어떤 예를 들어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농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고려를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이 경농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 이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남해화학이거든요. 자, 이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은 복합 비료를 만들고요. 요소 비료도 만듭니다. 그래서 비료의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전국에 다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성 농자재도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농업에 그냥 다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또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제품, 휘발유나 경유 등의 석유 제품을 또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부수적으로 저장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석유도 농업 관련주이긴 한데 석유 유통 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 관련 제품이다 보니까 비료가 암모니아라든지 황산, 질산 이러한 화학 산업 기초 원료도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산업 원료를, 화학 제품이죠. 이런 다양한 산업 원료를 제조를 해서 공급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시아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 국가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남해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녹색 화학 기업을 비전을 선포를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ESG라고 하죠. 녹색이 들어가면 그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은 기술적 분석부터 볼까요? 보시는 화면에 같이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자, 연도가 조금 이게 조금 나와야 되겠는데, 자 보시면은 2022년 4월 그죠? 4월 기쯤 이후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을 보여줍니다.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은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2022년 4월 이후로는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박스권을 2023년도부터는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근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근래의 모습을 보면 다시금 6,200원대 바닥을 찍고요. 다시금 상승을 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죠? W자 모양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가격은요, 앞선 가격의 어떤 저점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점에 와 있고요. 이 가격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6,300원대가 유지가 지금 되고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죠? 예, 나름대로의 현재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옆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금액은 6,200원대, 6,300원대 아니면 6,500원대를 노려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6,500원대 언저리에 오게 되면 딱 6,500원이 아니라 그 언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가능성을 두고요. 매수를 하시면 나름대로 단기적인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단기적인. 보통 남해화학은요 1월 말경부터 보통 5월경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 초반에 상반기에 이렇게 시세를 불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양새가 잠시 상승을 했다가 그죠? 6,400원대에서 6,800원대까지 상승을 해서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갔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한 6,500원대 전후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주는요 사실은 기술적 분석에서 큰 의미가 없거든요. 큰 의미가 없는데 참고용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수익액은 여러분들이 5, 6월달, 그러니까 빠르면 4, 5월달, 늦으면 5, 6월달 안에는 수익을 실현을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 종목은 들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중단기적으로 단기 중기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또 주가의 흐름세가 좋지는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농번기라든지 뭐 일단 수학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농업의 사이클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남해화학은 비료에 특화되어 있고 또 주유소는 뭐 1년 뭐 12달 운영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되겠지만 주로 농업과 관련해서는 1월에서 5월 사이, 늦어도 6월 사이에는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된다. 예,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냐?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업은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재무제표에 다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재무제표에서 보시면, 자, 매출액이 꾸준하게, 그죠? 자, 2022년도에는 2조 1000억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아직 4분기는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요. 지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그죠? 요렇게만 다 합쳐도요 1조 원이 초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제 계산상으로는 매출액은 작년과 비슷하든지 아니면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자, 요렇게 작년 기준에만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뭐라고 해야 돼? 저평가가 되어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볼까요? 2022년도에는 626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는 111억입니다. 2024년에는 363억이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3, 4분기, 4, 4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작년 수준, 그러면 4, 4분기는 그래도 이익은 낮지만 작년에도 일단 제외하고 볼게요. 작년 1년치와 올해 3, 4분기까지만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3, 4분기까지만 비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시는 화면 같이 500억을 넘거든요. 작년 1년 363억보다 오히려 140억이 많습니다. 작년 1년보다 올해 3, 4분기의 영업이익이 더 많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15억이었죠. 215억. 작년 1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215억인데 올해 3,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310억입니다. 320억이네요. 벌써 100억이 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실적은 작년보다 영업 성과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 4분기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이익은 또는 매출과 이익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작년 1년치보다 올해 3, 4분기가 오히려 더 실적이 좋다. 아직 1분기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물론 4, 4분기에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조금 까먹겠죠. 이익들을. 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정리를 하자면 작년 1년치보다 올해 3, 4분기까지 4, 4분기를 빼고 계산을 하더라도 작년 1년보다는 실적이 좀 좋습니다. 훨씬.
자, 그러면 4, 4분기에는 대표님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계절적인 사업이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럼 작년 분기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 4, 4분기에도 3,700억과 영업이익 25억, 당기순이익이 1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확률이 더 높고요. 작년 3, 4분기를 한번 볼까요? 작년 3, 4분기만 하더라도 3,200억의 영업이익이 13억입니다. 당기순 손실이 5억이 났죠?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한번 볼까요? 올해는 작년 3, 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월등하게 실적이 좀 좋습니다. 월등하게.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물론 가설입니다만, 이런 실적을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2025년도는 2024년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올해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거다.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죠. 그죠? 작년 3, 4분기와 올해 3, 4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월등하게 지금 실적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작년 4, 4분기 실적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익과 매출은 더 늘어나겠지만 올해 4, 4분기도 작년 3, 4분기 비교해서 늘어났듯이 더 늘어난다면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가설입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냥 확률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4, 4분기의 실적이 현재까지는 보도가 안 되어 있으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작년 1년치와 올해 3, 4분기만 비교해도 올해 실적이 월등하게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을 보시면 72%, 60%, 44% 계속 꾸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자, 자산은 어떻습니까? 9천억, 8,300억, 7,700억. 자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부채도요, 3,800억, 3,100억, 2,300억까지 좀 줄어들었어요. 재작년까지. 작년에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4, 4분기까지 실적이 나와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부채 비율도 꾸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단점, 이야기해야 되겠죠. 단점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데, 바로 이 ROA와 ROE 수치입니다. 이 ROA와 ROE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죠. 이 ROA 수치가 2023년도에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ROA와 ROE 수익성이 좋아졌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유추를 해본다면 ROA와 ROE의 어떠한 수치도 상승을 하지 않겠나, 즉 수익성도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퍼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퍼 기준이 여기 보시면요, 작년 기준에는 12로 나오죠. 그죠? 12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 4분기까지 9.26으로 떨어졌습니다. 9.26. 그리고 작년 실적을 반영을 하게 되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여기 4, 4분기 실적이 이익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떤 값이 변하죠? 여기 있는 EPS 값이 변해요. 이 EPS는 1년치를 다 합쳐줘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자, EPS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10을 넘기기에는 힘들다. 즉, 저평가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아쉬운 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이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수익성을 상승시키는 해가 됐던 게 바로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은 ROA와 ROE 수치와 EPS 가격 등이 어떻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1년치가 다 공개가 된다 그러면 더욱더 정밀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는 4, 4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됐고, 제가 지금 추론하는 것은 작년 실적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4, 4분기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작년에 2024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의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남해화학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농업 주기상 이제는 1월 말부터는 조금씩 담아가면 5, 6월 안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뭐 경농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경농이라는 종목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2024년 하고요 2025년을 비교했을 때 조금 좋아지든지 아니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주가가 형성이 되지, 실적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경농이라는 기업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4분기, 2, 4분기에는 실적이 좋습니다. 요것만 보고 작년 1년치하고 비교를 한다더라도 월등히 좋아지지만 3, 4분기, 4, 4분기에는 실적이 손실로 접어들어요. 항상 그렇죠, 이 회사는. 자, 그래서 보세요. 작년에는 177억과 151억이라는 영업 손실과 단기수 손실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3, 4분기, 4, 4분기. 자, 그러면 대략 250억이 빠져야 되거든요. 요 영업이 1, 4분기, 2, 4분기에서 얻어졌던, 그러면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좋아지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이 회사의 펀은 10.38로 높지 않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농이라는 회사는 남해화학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입니다. 제가 사실적으로는 예전에 추천을 많이, 종목을 많이 유도했던 종목들이 뭐냐면 경농이 이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과 하락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승의 어떤 파동이 크고요. 하락의 파동도 나름대로 크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내가 안정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따박따박 걸어가길 바라시면 남해화학이 좋고요. 조금의 급등 구간과 급락 구간을 내가 위험을 안고라도 좀 급등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경농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분석상 남해화학은 경농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종목은 맞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맞고, 그렇다고 해서 경농이 나쁜 회사는 아니고요. 경농은 남해화학에 비해서는 재무제표의 수준은 조금 떨어지지만 작년 2024년과 대비해서 2025년의 실적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경농에 대해서 또 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농이라는 종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단점이 있어요. 이 회사도 단점이 있는데, 이 회사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재무제표에서 한번 볼까요? 보면 부채 비율도 좋고요. 매출도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부채 비율도 괜찮아요. 좋아요. 100 이하 75.53이죠. 유보율도 괜찮고요. 그죠? ROA와 ROE도 3, 6 이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너무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저 남해화학은 뭐였습니까? 화학 질산이라든지 어떤 화학 제품도 지금 연구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그죠? 석유도 저장 시설이라든지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회사는, 그리고 농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떠한 상품군을 형성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의 자회사가 조비입니다. 여러분 조비도 들어봤죠? 농업 관련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이 작물 보호, 그죠? 작물 보호와 어떤 미생물, 그죠? 천연 원료를 활용한 어떤 작물 보호제, 농약이죠. 농약. 쉽게 말하면 농약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의 좀 다각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른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수익이 조금 다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회사는 너무 이렇게 농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리스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병충해를 어떤 제거를 하고요, 그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좋은 기업입니다만은 조금 이 제품의 상품의 다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아쉬움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해화학과 경농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요, 바로 그겁니다. 남해화학이고요. 남해화학은 저평가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는 테마가 불 이제 가능성이 높다. 1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말씀은 5, 6월 안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두 번째는 경농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도 사실은 뭐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합니까? 스마트팜 시스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아요. 살균제도 있고, 뭐, 제초제도 있고, 농약도 있고요. 그리고 종자 제품도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거의 전부 다 농업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업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 물론 뭐,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은 나쁜 건 아닌데, 조금은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지적하기 싫어도요. 어떤 그 부분에서 그걸 꼭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을까? 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쪽에 조금 활용을 해서 제품군을 형성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적도 실적이죠. 그 실적도 물론 중요하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1순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의 어떤 가치가 증가하는 게.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오시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요. 실직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 회사에서 일은 더 하고 싶은데 정년이 되어서 뭐 제2의 인생을 또 그러시겠지만,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실직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직장이 본인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파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더 이상 이 회사는 내하고 맞지 않아, 또는 내하고 적성하고도 안 맞고요. 또 어떤 직장인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원활하지 못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 경우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휴폐업을 통해서 더 이상 직장에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2의, 제3의, 제4의 무기,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실력이 출중해서 영어 강의를 나갈 수 있다든지, 그죠? 또는 나는 어떤 연구 개발원으로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연구 개발팀에 가서 일을 또 할 수 있다든지, 그죠? 또는 제가 사업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제2의, 제3의, 제4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근무 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이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본의에 의해서 건강상 이유로 또 나온다든지, 또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에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제2의, 제3의, 제4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무기들로 인해서 제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간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특화되어 있는 경농이라는 기업이 집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잘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농업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뭐 스마트팜을 떠나서 이제는 알약 하나로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아무래도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이제는 농업의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성,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경농이라는 회사는 조금 사업을 다각화를 시켜주면은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도 잘 보여져요. 이 회사가 더 이상 지금 한번 볼까요? 연간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매출 기준에서요. 2020년도부터 2,400억, 그 다음에 2,700억, 그 다음 3,600억, 3,400억, 3,200억. 지금 3,000억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매출이 확산돼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농업을 또는 어떤 뭐 농사를 짓는 분이 딱 뭐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줄어들 수는 있어도, 농사 짓는 땅이, 그죠? 많은 개발로 통해서 줄어들 수는 있어도 농사를 짓는 땅이 늘어나기에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지어야 이런 남해학이라든지 경농이라는 기업이 어떻습니까? 수익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인데, 아무래도 농업을 하는 농사를 짓는 땅들이 줄어들 확률이 높지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더 이상 매출을, 물론 뭐 더욱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서 판매를 통해서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는 있어요. 매출과. 자, 그런데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3천억대의 매출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장성이 또는 수익성이 둔화가 된다. 멈춰버렸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기업이 어떤 시도를 해야 됩니까? 수익의, 상품의 다각화를 이제는 제품군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이 더욱더 성장하고 수익성도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남해화학이요, 좀 묵직하고요. 아무래도 경농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기업, 따박따박 상승, 따박따박 하락. 경농은 상대적으로 남해화학에 비해서는 급등 구간도 있고 급락 구간도 있는, 예, 그런 변동성이 좀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해화학은 어떤 석유 제품, 석유를 저장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농업뿐만 아니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 제가 아까 우리 남해화학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석유 매출과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황산, 질산 등의 화학 원료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예,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경농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저평가주, 농업 관련주에서는요, 남해화학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1년 실적보다는 월등히 지금 좋다. 4사분기 실적은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자, 그래서 이 남해화학이 지금 예전에 뭐 고점이 뭐 22,000원 이때까지 있었네요. 뭐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6,500원대 언저리까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훅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매수 추천을 한다 그러면 6,500원대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그 가격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농업 관련 저평가주인 남해화학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명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만약에 여러분들이 6,500원대까지 떨어져서 급등을 하면 명절 여러분들 지내기에는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더불어서 해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2026년 1월 27일 무스TV 서정우 대표 무료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무스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